이제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죠. 사전투표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. 5일, 6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. 이번 선거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?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개혁신당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. 김철근 총괄선대본부장 나오셨고요.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니 딱 앉자마자 우리 김철근 본부장님이 낙천거사 방송이야. 낙천거사 방송이다. 아니 진짜 오랜만에 봬요.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갔어요. 왜 이렇게 됐어요? 제가 유세를 계속 다녔어요. 유세. 그래요? 마이크 썼는데 화나니까 하니까 막 질렀죠. 복식곡을 좀 하셨는데 네, 누구를 위한 화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화풀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여러 사람이 일단 화가 났다. 예, 아유. 그래서 유세 제가 이제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제가 좀 전라도잖아요. 네. 네, 그 유세 톤이 DJ 비슷해요. 그래서 유세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우리 당직자들이 놀랬대요. 오, 총장님이 저렇게 유세를 잘해? 막 유세 때마다 VIP. 이야. 이런 분은 지역구에 그러니까 아쉽다. 예. 아니 지역구부 꼭 지역구가 아니어도 당선시켜야지. 왜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? 그러니까 당선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뭐 안 해주고 집에 가버리셨잖아.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시고 가신 거예요, 그분 집으로? 그분은 왜 그렇게 다 아니, 그냥 딱 정해버리고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요? 이제 강남 젊은 사람들 하자. 중심으로 해주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. 네. 뭐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. 네. 그렇구나. 자, 낙천거사. 예, 시작하겠습니다. 마음은 씁쓸합니다. 아니, 두 분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인재들이고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열목 스무목 하실 분들인데 많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지금 개혁신당은 좀 어떤 상태인 거예요? 괜찮은 겁니까? 예. 개혁신당 정신이 좀 없어 지금. 개혁신당 좀 잘 되고 있어요? 어때요? 생각보다 처음에는 진짜 저는 이준석 돌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예. 근데 뭐 조국 돌풍이 불고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룸은 좀 있을 거예요. 룸. 예. 왜냐하면 지금 일당 이당이 그 대한민국 정치를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. 네. 그다음에 대통령과 당 대표에 줄 서는 정치. 이걸 국민이 바라진 않잖아요. 그리고 네. 이게 정치가 아니야. 그러니까 거의 내전 상태죠. 그렇죠. 총만 안 들었지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바라지는 않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국 정치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세력이 필요하겠냐. 네.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씨앗이랄까, 그 불씨라고 할까, 그런 정도는 국민들이 살려주지 않겠나 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그 젊은 정치의 그렇습니다. 맹아를 좀 예. 키워줄 거다. 예.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방송 많이 하시죠? 많이 하고 동네도 많이 알고 네. 돌아가는 것까지 지금 뭐 기억신당 아닌데 네.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네. 이 일련의 출발부터 지금 따져보면은 꺼져간다고는 하긴 그렇지만 네. 가세가 좀 기울었잖아요. 처음 했을 때보다. 네.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.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같은 그런 정도의 삼지대 세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뭐 몇 가지 포인트에서 스텝이 좀 꼬인 거는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출발은 왜 좋았냐면 솔직히 양당 체제의 극단의 정치 이게 어떤 혐오로 가져왔고 국민들은 그럼 좀 숨 쉴 곳이 필요하겠다. 네. 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에서 네. 이런 조합이 가능해? 까지 괜찮았어요. 네. 근데 11일 만에 그러니까. 이게 뭐냐면 이 국민들이 봤을 땐 개혁신당에서 멀어지게 된 계기는 똑같구나. 그러니까 이 이익을 생각하면서 전체의 어떤 합의점 공동선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는구나 그런 데서 실망이 커졌고 네. 결국엔 제가 늘 얘기했어요. 김종인이냐 이낙연이냐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그 위원장을 선택하면서 이 말하자면 내리막길을 아주 가속도를 가지고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개혁신당의 실험은 여기까지다라고 저는 좀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요? 여기까지
여기까지라고. 그건 내 페북에 썼던 건데. 그런 거예요? 저는 못 봤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여기서 장난하게 끝나는 얘기하시네. 거예요? 네. 그렇지는 않죠. 왜냐하면 끊임없는 삼지대에 대한 노력과 도전이 있었죠. 우리 정치사에. 네네. 그런데 실제로 총선에서는 그 교섭단체를 했던 정당들이 많잖아요. 네. 정주영 통일국민당이라든지 아니면 자민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든지 네. 이런 총선에서의 그 의미 있는 투표를 해서 삼지대를 열었는데 결국은 대선에 가면서 그 후보 단일화 네. 양측으로 딱 갈리면서 삼지대 공간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 삼지대 공간이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. 네네.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라든지 네. 그다음에 선거구제도 네, 바꿔야죠. 뭐 중대 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가 협치로 나가는 그다음에 연대 네. 연합 정치가 되도록 네. 사실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는 네. 한 세력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는 끝났어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런데 자연스럽게 연합과 연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제도는 한 세력이 독식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어요. 소선거구제가 그렇고요. 대통령 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제1야당 대표도 제왕적 대표여야 돼요. 그래야 대결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이런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조를 깨는 도전과 계속되는 어떤 시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그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네. 정치가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번에 삼지대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면 4년 뒤, 8년 뒤 이 도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결국 한국 정치는 대단히 그 요원한 거죠.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앞서서는 못 가더라도 뒤에서 밀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렇죠.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. 근데 지금은 발목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발목보다 훨씬 심한 태클을 하고 있는 건 태클 정치가. 네. 이거 깨야죠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. 한 사람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국민들이 진료하는 것은 어떤 민주적 절차나 소통의 어떤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제왕적으로 그냥 상명하달식으로 네. 어떤 국가를 운영하든 당을 운영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통 니들 다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장을 원래는 개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좀 열어줄 뻔했는데 네. 그조차에 대한 실현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잖아요. 이준석 대표 물론 이제 표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역구에서 과연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느냐 네. 그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번에 입성하지 못하면 네 번째 도전인가요? 네 번째 도전에서 이제 자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이준석 대표가 과연 개혁신당이 만에 하나 국회 원내 입성을 하더라도 한 길게 많이 봐서 한 서너 석, 많이 봐서 한 서너 석이면 그러면 결국에는 원내 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출발했을 때처럼 말하면 네. 새로운 지금 미래지만 이낙연과 이준석의 어떤 빅텐트가 이어졌었다면 지금 조국혁신당 정도의 포지션 다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만한 어떤 정치 세력 아니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. 네. 근데 지금은 솔직히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고. 그러니까 아주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보면 한 두세 석을 갖고 있더라도 네. 예전에는 처음에 개혁신당이 빅텐트를 가지고 왔었으면 국회에서의 양 당의 어떤 극단 정책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이제 들어와봤자 알바키 정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왜 알바키냐? 개헌 조지선이 무너졌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뭐 국민의힘이 한 99, 98석이에요. 그러면 한 100석이 미만이니까 네. 개혁신당이 이제 두세 석을 갖고 있으면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목을 매게 할 수 있는 거거든.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어떻게 해서 넘었다. 네.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포지션이 애매합니다. 어디 갈 데가 없어요. 그런 데서 조국혁신당하고 손을 잡겠냐? 그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데서 국민의힘한테 가겠냐? 그것도 아닌 것이죠. 근데 결국에는 녹색정의당처럼 어떤 집권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어떤 성장보다는 그냥 하나의 존재의 의미로서 좀 아쉬운 어떤 22대에
모습에서 물론 이제 희망은 있겠지만 제가 너무 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면 절박하다. 국민의힘 입장 박절하네. 박절하네. 내가 박절하지 절박한 게 못해서 아니라. 그래야 되는데 박절하네. 윤통 닮아가라고. 아니 근데 이준석 그게- 대표가 어디 인터뷰에서 야당 포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예. 야당이죠. 예. 야당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총선 결과가 정확히 나와봐야 네. 그 22대 총선 결과 나오면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네. 이런 게 이제 규정이 되겠죠. 그런데 아직은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예측하는 건데 네.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,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살아올 수 있느냐 네. 이건데 지금 오늘부터 깜깜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어제 마지막 조사를 보니까 20% 후반대고 민주당 후보가 40% 그러니까 중반대 정도고 네, 네.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10% 말 20% 초 이 정도로 네. 돼 있던데요. 저는 우상향 곡선을 긋고 있고 그다음에 샤이 이준석이 좀 있다고 봐요. 그러면 결국 거의 박빙 싸움일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까지 가봐야 네. 승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왜냐하면 상승 곡선이고 민주당 네. 후보는 내리막 곡선이기 때문에 동탄 주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.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와 합쳐야 이기는 판세여서 언론에서는 수도권 단일화론 설왕설래 끝에 D-Day를 넘기게 되나 뭐 이제 이런 아니,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어제 기자들한테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. 아. 제가 사무총장이 네. 혹시 뭐 장동혁한테 전화 온 겁니까? 문자라도 온 거 문자 없어요? 온 거. 텔레그램. 없어요. 연락 없어? 아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네. 이분들이 진정성이 없구나. 그냥 언론에다 대고 결국 그 강자가 약자를 선거 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을 씌우면 결국은 같은 팀이니까 큰 집으로 와라.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렇게 응할 의사가 없습니다. 저희는. 그러니까요. 지금 보면 뭐 화성을 그다음에 이제 허은하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 갑 이렇게 있는데 제가 쭉 좀 살펴봤더니 사실 제3지대 뭐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이게 두 정당이 가장 유력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안 냈으니까요. 두 정당이 가장 유력한 정당인데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뿐이더라고요. 나머지는 제일 많이 나온 분이 그 부평에 누구죠? 홍영표 후보가 9.9% 정도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10% 미만이고 이준석 대표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20%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실제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이준석 대표 아니 후보 얘기를 살짝만 좀 덧붙이면 네.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길래 네. 그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. 근데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좀 오래 봐야 돼요. 오래 보고 특히나 화성을에 연고 없잖아요. 그리고 화성을은 민주당 텃밭임은 분명하고요. 그렇죠. 그랬을 때는 제가 실기를 한 것은 이준석답지 않게 너무 늦게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상승세를 가져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측면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 1번, 2번 이주영, 천하람 두 후보는 당선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? 1, 2번은 가능성이 1, 2번. 예, 높다고 봐야 두석? 되겠죠. 예. 아니요, 그보다는 더 나올 수 더 있죠. 알겠습니다. 그 뭐 국민 저 개혁신당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되겠죠.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아니요, 빨리 없어요? 넘어갑시다. 빨리 넘어가.